대치동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닥수, 바로 닥치고 수학이란 뜻입니다. 요즘 초중고 아이의 학년을 막론하고 수학 공부, 수학 성적에 대한 학부모님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통 5세에서 7세에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거나 영어 학습에 좀 집중을 하고요. 그 유명한 7세 고시를 치른 후에는 본격적으로 수학에 매진하죠. 최근에 KBS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7세 고시와 초등 2학년 말에 수업을 시작하는 생각하는 황소라는 학원에 대해 다뤘습니다. 어머님들 중에는 지금 안 해두면 나중에 공부에 대한 의지가 생겼을 때 너무 늦어서 못 따라가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혹시 황소 수학을 보내야 할까? 언제 보내야 할까? 심화 수학학원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원일까? 라는 궁금증이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7세 고시는 초등 입학 직전인 7세 아이들이 8세에 다닐 영어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 방송에서는 이 부분을 다룬 후에 유명 수학학원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생각하는 황소라는 학원이고요. 이 학원은 초등 2학년인 아이들이 11월에 응시해서 12월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짧게 의견을 말하는 방송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어려운 심화, 극심화 문제를 이제 뭐 3시간, 4시간 들여서 어떻게 하는지 막 고민해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해서 그 고민하는 힘을, 사고력을 높여준다고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맞는 친구들도 있고 안 맞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준비가 필요한 애들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영재고 과고 진학률이 전체 고등학교 학생 중에 0.45%니까요. 100명 중에 0.5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인터뷰한 내용은 훨씬 길었는데요. 오늘은 방송되지 않았던 못다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학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 테스트를 전국에서 동시에 본다고 하고요. 약 1만 명의 초등 2학년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한다고 합니다. 학원 입학 테스트에 많은 학생이 몰렸다고 해서 무조건 좋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이 학원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기르겠다는 생각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황금 같은 시간을 소중히 써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 초등 어머님들이 그렇게도 보내고 싶어하는 황소수학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받아서 어떤 역량을 키워준다고 하는지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 학원은 교과 선행 심화 전문 수학학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정체성을 이 한 단어로 보여줍니다. 교과 선행 심화 전문. 그리고 황소수학 유튜브에서 학원 대표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초등과정 입학시험은 학생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수학학습을 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앞으로 수학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학습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므로 특별한 준비 없이 본다는 것을 전제로 출제된다고 합니다. 즉, 수학적 잠재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낸다는 거죠. 자,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황소수학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심화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거예요. 경시대회나 영재고 과학고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영재고 과학고에 도전할 만한 반짝거림이 보이지 않거나 수학적 흥미가 없다면 이런 극심화 수학학원에 보내지 않고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게끔 부모님이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황소수학에서 공개한 2019년 시험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가 교과 선행 심화 전문 수학학원에 다닐만 한지 아닌지를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초등 2학년 11월에 보는 시험이고요. 이 정도 도전적인 문제 푸는 것에 흥미가 있거나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다니고요. 황소의 선행 속도나 심화 수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원을 다니지 않아야겠죠. 직접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지는 황소수학 유튜브에 입학 설명의 영상이 있어요. 거기 고정 댓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생각하는 황소 2019년 초등과정 선발시험 문제고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이 36번 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중고등과정 얘기 없이 초등학생의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지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다음을 계산한 결과에 숫자 1은 몇 개 들어있겠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9, 99 더하기 999 더하기 9999999가 20개를 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초등학생 관점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9는 10 빼기 1이지 99는 100 빼기 1이야. 그러면 999는 1000에서 1을 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점점점점점 해서 9가 20개 있는 거는 1, 0, 0, 0, 점점점 0이 쭉 가서 하나를 뺀 건데 그렇다면 여기 0이 몇 개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0이 몇 개가 있냐면요. 여기 첫 번째 거에 9를 생각할 때 10 빼기 1 하면서 0이 하나 있었거든요. 99를 생각할 때 0이 2개 있었습니다. 999를 생각할 때는 0이 3개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99999가 20개 있다면 0이 몇 개 있겠습니까? 당연히 20개가 있겠죠. 그래서 20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식의 값이 10 더하기 100 더하기 1000 더하기 점점점점 0이 20개인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1111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10으로 끝나야 되니까 0이 하나 붙어주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1이 몇 개가 있겠는가 또 세보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20개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0이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점점점 20개짜리 있었으니까 1이 몇 번 등장하냐면 20번 등장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빼기 1을 계산을 하는데 빼기 1이 몇 번 반복됐을까요? 라고 한다면 20번 반복됐구나. 20을 빼야 되겠다. 라고 이 정도 초등학생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1111110 빼기 20이니까 여기 뒷부분에 여기 110에서 20을 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110 빼기 20 하면은 90입니다. 근데 자릿수를 쭉 써줘야 되니까 090 이렇게 뒤에 세 자리가 090이 되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 그럼 이 값은 1이 쭉 나오다가 점점점점 1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090으로 끝나는 숫자가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은 몇 번 있었겠는가? 위에 20개가 있었어요. 근데 몇 개가 빠졌냐면은 2개가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1이 몇 개가 있냐? 20개에서 2개를 빼서 18개가 있겠구나.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학 테스트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아무나 학원에 다닐 수 없어 학부모님들을 안달나게 하고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원생 모집에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학원에서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경시대회를 준비할 정도로 초등심화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이런 학원보다는 교과 내용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학원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집에서 가능하다면 더 좋고요. 우리 아이를 온전하게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집수학, 엄마표 수학이 최고입니다. 단 욱하거나 화를 내선 안 되겠죠. 저는 저희 아이에게 순간순간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황소수학을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등 극심화를 하기보다는 가벼운 심화서 한 권 정도로만 심화 과정을 공부하고 중등 선행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서, 유형서의 심화서 한 권 정도로 공부하고요. 고등 심화를 엄청나게 해서 일반고에서 전교권에 드는 전략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을 대입해서 보면 이게 부모 욕심인 것 같긴 한데 우리 딸이 아빠를 닮지 않아서 수학 극심화를 즐기는 성향의 아이라면 아빠를 닮지 않아서 영재성이 있는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 황소수학 입학 테스트에 응시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의 성향과 수학적 성취도를 보고 판단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황소 수학 보내고 싶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요. 영상 앞부분에서 입학 테스트 문제 보셨죠?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요. 시중 문제집으로는 최상위 수학을 가볍게 풀고 점프 왕수학 최상위를 공부합니다. 이 문제집은 황소 수학 교재 문제와 유사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 올림피아드 문제집을 풀고요. 마무리로 황소 입학시험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과외나 학원의 도움을 받으셔야겠네요. 황소 대표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학습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입학 테스트이니 특별한 준비 없이 시험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준비 없이 가장 높은 반인 경시반에 합격하는 아이가 진짜 학원 가르침에 알맞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KBS 추적 60분에서 다룬 생각하는 황소 수학학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황소 수학뿐만 아니라 교과선행 심화를 표방하는 초등학원은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황소 수학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심화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영재고 과학고에 도전할 만하고 수학 심화 문제를 끙끙대며 푸는 것을 즐긴다면 딱 적합한 학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극심한 수학학원보다는 교과 과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자입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댓글이든 환영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